2023년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이제 차세대 메인스트림 제품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이제 다시 고가 모델보다는 이제 더 많이 돈을 쓸 것 같긴 하거든요. 내년에도 어렵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K벤치 최정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자나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편으로 구독자가 많이 넘었어요.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뭐 구독자가 뭐 많이 됐으면 좋겠다, 많이 봤으면 좋겠다, 뭐 그런 거를 기대하고 시작하는 건 아니라서. 사실 그런 얘기도 안 했잖아요. 우리 뭐 많이 얘기하시는 뭐 구독, 좋아요 뭐 이런 건 눌러달라는 말도 안 했고. 예. 뭐 영화가 1000만이 넘었다 그러면은 네. 뭐 많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뭐 그런 얘기들 네네네네. 하잖아요. 근데 요즘 들어서 생각하는 건데 그런 걸 간혹 이제 그 영화 배우들이나 그런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면 옛날에는 그냥 뭐 의식적으로 그냥 하는 멘트겠지, 의례적인 멘트겠지, 그냥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게 체감이 돼요. 왜 그런 말을 하는지 그분들이 많이 봐주시는 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요즘 체감하고 있다 제가. 반응이 되게 재밌어가지고 신나가지고. 네, 요즘 저희도 신났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네. 네. 그래서 이 신난 기운으로 더 재미있는 그 이야기들을 많이 좀 들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PC 컴포넌트 쪽 2022년에 있었던 일들을 조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약간 소액 느낌으로? 이게 포스팅될 시점이 이제 연말이니까요. 네, 마지막 연말에는 주일 거예요, 그런 거 아마. 하잖아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연말 기념으로 한 해를 좀 정리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저희가 다뤘던 것들 위주로 네네.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C에서 핫했던 이슈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가 암 인수를 하려다가 이제 실패했다는 뉴스가 딱 떴을 때였어요. 네. 작년부터 엔비디아가 암을 인수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었죠. 그쵸, 네. 네. 엔비디아가 암을 인수하면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지만 한쪽 날개로만 지금 날고 있는 엔비디아가 양쪽 날개를 다는 거거든요. 그쵸. 네. 견제를 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면은 사실상 빅브라더가 돼요. 현재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 빅브라더가 되는 거를 누가 허용을 하겠어요? 당연히 불가능하죠. 네. 예정된 수순이었다라는 결과론적 생각이 좀 들고 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완전 계획한 게 다 빠그라지는. 그쵸. 네. 앞으로 10년을 계산하고 했을 텐데. 회사의 미래가 완전 방향이 틀어지는 결정이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사업 방향을 구상할지가 큰 변곡점 중에 하나다. 이 인수 부러진 게. 그러면은 현재 엔비디아는 그럼 GPU 다음에 비즈니스로 무엇을 할 것이냐가 그쵸. 이제 핵심 화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전부터 있었는데 그게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지금 GPU가 비싼 이유는 엔비디아가 GPU 비즈니스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뭐 이것저것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지만 다 필요 없어요. 황 사장님이 지금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S4090을 그따위로 만든 거예요, 가격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다. 5800 3D. 네네. 예. 이때 분위기는 좀 어땠나요? 저는 오히려 이때보다 지금이 더 바로 그거예요. 지금이 더 각광받는 그거예요.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거예요. 지금 터졌어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연말에 이렇게 터질 거라는 걸 어떻게 생각했어, 아무도 예상 못 했어요. 걔가 없었으면 지금 이 분위기가 이렇게 달아오르지 않았을 거예요. 예. 마키아벨리가 쓴 군주론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 국가의 왕에게 바치는 책이었어요, 원래. 근데 그 왕은 안 읽고요. 딴 사람이 읽었어요. 그 왕의 딸, 프랑스로 시집간. 그 딸이 군주론을 읽고 나서 자기 아들 4명을 다 왕으로 만들었어요, 프랑스에. 섭정을 했거든. 그 책이 그렇게 쓰일 거라는 걸 아무도 예상 못 했잖아요. 이게 이렇게 쓰일 거라는 걸 아무도 예상 못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나오고 나서부터는 더 이상 내 게 아니에요. 2022년 하반기에 CPU 경쟁에 센터는 5800 3D예요. 그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네. 그것이 성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지금 가장 구매할 만한 제품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5800 3D만한 제품이 없죠. 네. 5000대 AM4 플랫폼과 5000대가 생명 연장이 되는데 한 획을 그은 제품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탑을 찍을 때 게임 성능만 보고 이렇게 내놨는데 생명 연장까지 해주는 이 호흡기까지 붙여줬잖아요. M1 울트라 탑재한 이제 맥 스튜디오 신제품이 나왔을 때였어요.
이 제품도 이제 약간 PC 전반에 걸쳐가지고 이슈가 됐었잖아요. 현재 상태에서는 PC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장기적인 PC 상황에 영향을 분명히 미치는 건 너무 확실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픽업을 해서 예, 이야기를 예. 한 거고, 이게 아까 이야기한 엔비디아의 암인수하고도 관련이 있죠. 그쵸. 이게 어쨌든 암 기반으로. 네, 그러니까 다 관련이 만들어진 CPU. 있어요. 시장이 그쪽으로 가기 때문이거든요. 이제 PC 시장의 앞으로의 트렌드가 자꾸 전력을 더 때려 넣어서 고성능으로 가는 것이 하나의 방향이냐. 모든 사람들이 다 그전까지는 그렇게만 생각했다고요. 그쵸. M1이 떴다는 얘기는요. 성능의 필요 조건은 이미 충족됐어. 그러면은 우리는 제품 자체의 완성도를 높일 거야. 아, 모빌리티, 배터리, 디자인. 그것이 사람들한테 더 중요해. 라는 것이 통한 거예요. 통하지 않았으면 이게 팔렸겠냐고, 이 그쵸. 정도. M1이 그렇게. 그 디맨드를 기존의 PC 산업자들은 어떻게 그럼 해결해 줄 것이냐. 그것이 키포인트다라는 거를 저희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쵸.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것은 원칩이죠. 그것이 구현되려면 메테오리크가 되면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했고요. 사람들이 이제 메테오리크 다음 세대는 뭐야? 라고 이제 인텔이 이야기를 이제 슬슬 약간- 시작하면서 그 얘기를 이제 하고 계세요. 네, 맞아요. 그 제품이 말한 대로만 나오면 그 조건을 충족시켜 줄 거기 때문에. 그쵸. 예. 그래서 걔가 기대가 더 돼. 그래서 랩트레이크는 그냥 지나가는 흐름이야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번에 있더라고요. 뭐였더라? 그 라인업이 뭔지 모르겠는데 하나 출시 취소됐다고 엊그저께 뉴스 떴죠. 뉴스가 최근에 나오긴 했어요. 그게 제가 데스크톱용용. 맥프로용이 들어갈 거라는 거 울트라 다음 버전 나올 거야 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이거 두 개가 아니고 뭐 네 개 합쳐가지고. 예. 그게 취소됐다고 나왔죠. 네. 그게 단가가 안 맞아서요. 아, 네네. M1 울트라 칩 보면 칩이 엄청 크죠. 그쵸. 예. 그럼 그 칩의 2배 크기죠, 사이즈가. TSMC에서 그거 만들려면 불량률 어떻게 할 거야? 칩 따위 사이즈가 그렇게 커지는데. 그쵸. 뭐 장난이 아닐 것 단가가 안 같은데.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포기한 거예요. 아, 안 봐도 비디오예요. M3는 약간 가볍게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M3요? 뇌피셜. 예, 예, 뇌피셜로 가볍게. 뇌피셜로 얘기하면은 아까 그 맥프로. 네네네. 그게 이제 칩 두 개가 이제 하나로 바뀔 수도 있죠. 아, 이제 그렇게 되는. 좀 더 공정 미세화가 되니까. 왜? 왜냐하면 칩 사이즈가 줄어들 네. 테니까. M1 울트라 같은 사이즈의 칩을 공정 개선하고 해서 두 개를 때려 박는 칩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은 맥 프로용으로 아주 고가형의 칩이 나올 수 있어요. 더 고성능 칩이 나올 수 있다라는 데는 의미가 있지만 엔트리 레벨에서는 크게 M2의 개선판 의미 외에는 크게 많지 않다. 네. 상반기가 PC 시장이 되게 안 좋았잖아요. 하반기에 이제 다시 떠오르는 이 상황을 대해서 조금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어떤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2008년보다 더 심하다 이런 얘기도 하세요. 예, 작년까지 워낙 좋았거든요. 고점까지 찍었다가 바로 저점까지 내려간 거잖아요. 한 방에. 네, 관련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한테는 올해는 거의 최악의 한 해가 맞고요. 상반기에는 PC 수요가 많이 정체됐었고 그래서 실제로 3월, 4월 넘어가면서부터 조짐이 보이다가 5월 딱 넘어가면서부터는 바로 모든 판매가 올스톱. 예. 스톱이에요, 그냥? 올스톱. 재고 그대로. 저도 악몽이었어요. 저 그때 잠을 못 잤거든요. 심각해서. 당시 영상 보시면 조금 피곤해 하신 모습이 보여요. 저도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시장에서 물건 파시는 분들은 얼마나 스트레스 심했겠어요. 그쵸. 그때 이제 뭐 많은 뭐 PC 관련된 유튜버 분들 일부 분들도 장난 아니라고 막 네, 네. 여러 이제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왔으니까 실제 심각했어요. 하반기에는 그것보다는 조금 나아졌고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보니까 한숨을 좀 돌리는 환율 급등락 요게 이제 영향이 많이 끼쳤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하반기에 가장 큰 하반기에 매출이 다 스톱됐기 때문에 하반기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기대했었는데 그 추석 이후에 하반기에 환율로 때려 맞으면서 사람들이 멘탈이 좀 많이 나간. 사실상 내년에도 올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이것 때문에 멘탈이 흔들리는 거 더 큰 문제예요. 네, 그게 맞아요. 그래픽카드 채굴 그래픽카드가 이제 시장에 중고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것도 그래픽카드 시장을 막 어지럽히게 됐단 말이에요. 실제로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결과론적으로. 소비자들은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 가격을 지불하고 살 의사가 없는 사람들이 대거 이동했단 말이에요. 판매하는 쪽에서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달라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많이 싸게 나오면 영향 받지 않았을까?
저렴한 제품이 나오니까 그쵸, 예. 가격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네. 그럼으로 인해서 더 좀 손해를 좀 더 보거나 마진을 좀 더 못 보거나 하는 문제는 있지만 네. 그것이 전체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 어. 예. 그러니까 가격을 내려도 안 팔리는 상황. 그게 가장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짜리를 50만 원에 내놨는데 안 팔려 50만 원에도 그럼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네. 그게 전반기 상황이었어요. 아. 근데 지금 50만 원 내놓으면 팔리거든. 지금은. 근데 이제 그럼 거기서 좀만 더 손해봐. 5만 원. 그럼 팔려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나마 안도하는 거지. 3천으로 되고 이동했단 말이에요. 체결 네네네. 제품을 그쵸, 써서. 그럼 이 사람들이 나중에 뭘 구매할 것이냐. 여기서 이제 문제가 걸리는 거지. 아, 나중에 4060이 나오면 그거 살 것이냐. 안 사잖아요. 안 사죠. 내년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겠네. 네, 그 다음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업그레이드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 업그레이드할 수요가 이쪽에 뺏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년 걱정을 더 많이 해요. 내년 세일즈를 잘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내년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년이 문제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당장 어떤 영향을 미친 것보다는 앞으로의 영향을 미칠 게 훨씬 더 크다는 얘기예요. 네. 하반기에 차세대 하드웨어들이 엄청 많이 몰려 나왔어요. 솔직히 말해서 한 달 사이에 그냥 다 나왔다고 예, 보면 다 나왔어요. 한 다 달 나왔다고 사이에. 봐도 예. 무방하거든요. 유튜브 첫 시작하면서 첫날 첫 번째 영상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게 작년에 찍은 영상이었거든요. 그렇죠. 작년에 찍은 영상이 올해 2월에 이제 나갔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년 AMD 쉽지 않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예. 어쨌든 올해는 전반적으로 AMD가 작년과 비슷하게 안 좋은 건 맞고요. 작년에는 공급 문제가 있어서 안 좋았고 네. 올해는 공급 문제는 해결됐는데 이제 7000 시리즈가 흥행부진하면서 이제 올해는 많이 안 좋았고 대신에 5000 시리즈가 흥행 폭발하면서 어느 정도 그게 상쇄된 그쵸, 상황이고 내년 비즈니스가 역시 또 큰 문제죠. 내년 비즈니스는 AMD는 루틴을 다시 짜야 돼요. 처음부터 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AMD가 가격 내릴 거다. 네네네. 예. 내릴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가격을 내리면 그때는 이제 평가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보드 가격도 이제 조금 안정화되기 시작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보드 가격 안정화되고 CPU 가격도 안정화되면 그때는 메인스트림 제품에서는 AMD가 좀 해볼만 할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성능이 문제가 아니고요. 오히려 시장에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건 가격이에요. 성능이 아니고. 왜냐하면 그 성능을 지불할 만한 합당한 가격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가 키포인트거든. 그러니까 그 돈 주고는 못 사겠어잖아요. 네네. 그러면 가격을 내리면 그러면 사겠죠. 그럼 사겠죠. 네. 그러니까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년 비즈니스는 AMD가 지금이라도 루틴을 잘 짜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해요. GPU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 엔비디아가 이제 RTX 40 시리즈 내놨고 이제 AMD가 이제 라데온 7000 시리즈를 내놨어요. 라데온 7000 시리즈가 또 문제가 많아요. RTX 이제 4090은 이게 가격만큼 성능만큼 이제 가격을 책정을 했는데 라데온 7000 시리즈도 가격이 너무 비싸다. MSRP가 좀 낮은데 오히려 더 비싸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밸런스가 안 맞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제가 저번에 7000 시리즈 관련해서 이야기하면서 라데온은 더 이상 지포스와 경쟁이 안 돼요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이 문제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아, 어차피 지포스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굳이 그런 문제가 있는 제품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쵸. 선호도 문제도 있고. 약간 다른 얘기인데 라데온을 선택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두 번째 이유가 중고가가 방어가 안 돼서 그래요. 그 문제도 있긴 있네요. 맞죠? 예, 예, 예. 라데온 중고가 방어 안 되죠. 네, 다음 세대로 넘어가려고 팔려는데 안 팔리잖아요. 그죠? 라데온은 이미지가 이러면 그렇게 박혀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경쟁 안 돼요 라고 그냥 한방에 잘라서 얘기했지만 이 문제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AMD가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이쪽에는. 신경 쓸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니고 신경을 쓰고 싶은데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CPU 쪽에 신경을 너무 네. 쓰니까. 그래서 AMD가 이걸 해주려면 투자를 더 해야 돼요. 오랜 기간 동안 평가가 좋은 제품은 그런 데서 평가를 받아요. 지포스는 그렇게 평가를 받은 제품이에요, 이미. 그쵸. 라데온은 거기서 까먹은 제품이라고. 라데온은 이미지가 있어요. 이거 불안한 거. 누가 안 사냐면 물건을 파시는 분이 안 사. 아예 물건을 받질 않으시구나. 예. 내가 이걸 꼽아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픽 카드를. 근데
내가 파는데 문제가 없는 걸 팔고 싶어요? 문제가 있는 거를 싸다고 그 넣어서 팔고 싶어요? 문제가 없는 걸 문제가 없는 걸 팔아야 돼. 왜냐면 그 AS 한번 해주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거든. 그렇죠, 그렇죠. 라디언을 쓰면 자꾸 AS가 들어와. 그러니까 그거 라디언 야 쓰지 마. 지포스 써. 그래서 물건 파는 사람들이 다 지포스 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라데온을 PC 완제품에 조립에 넣어서 완제품 판매하시는 분이 누가 있어요? 거의 없죠. 다 지포스 쓰죠. 네. 안 사요. 왜 안 사냐? 그 문제 때문에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지난번에도 얘기한 거지만 라데온이 성능 경쟁을 엔비디아의 성능 경쟁을 포기하고 차라리 메인스트림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잘 굴러가게만 만들어 주시면 그리고 싸게 만들어 주시면 그거 산다. 메인스트림 엔비디아 가격이 내려갈 것이고 그래야 경쟁이 되기 시작한다. 저는 그 스탠스를 지금도 유지할게요. 옛날에는 선택할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PC 말고는 선택할 수 있는 장비도 없었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그걸 쓴다고요. 지금은 이거 안 돼? 딴 거 쓸래. 바로 바꾼다. 엄청나게 빠르게 바뀌죠. 네. 그래서 그런 제품은 도태돼요. 그래서 문제가 없는 게 지금은 더 중요해요. 인텔 아크가 나왔어요. 네. 요거 지금 저희 K벤치나 보드나라 양쪽에도 리뷰가 잠깐 올라가긴 했는데 테스트하면서도 저희 편집장님, 뭐 보드나라 K벤치 편집장님이나 뭐 보드나라 쪽이나 욕을 엄청 하면서 했거든요. 되는 게 없어요. 막 화면도 껌뻑껌뻑거리고 아주 그냥 난리 부르스였거든요. 물론 테스트는 어느 정도 되긴 했는데 겨우겨우. 이거는 아까 얘기한 라데온하고는 좀 상황이 달라요. 이 제품은 사랑으로 좀 감싸주셔야 돼요. 이제 응애하는 단계라서 그런가요? 네, 이제 처음이니까. 드라이버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내년이나 가야 그나마 쓸모가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네네. 내년에 돼도 엄청 빠른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기가바이트 아수스도 지금 뭐 그래픽카드 제조사들이 인텔 제품 안 만들잖아요. 왜 안 만들겠어요? 그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죠. 해결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럼 그거 해결되면 나 그때 만들래 지금 이거거든. 인텔 아크가 본격적으로 경쟁하는 신호는 서드파티에서 제품이 나오는 순간이다. 네. 아직 안 나왔잖아요. 네네. 지금은 여전히 베타 테스트 단계다. 네. 그리고 그것이 내년이나 가야 나오지 않을까? 근데 내년에는 또 이제 4000 시리즈 메인스트림도 나오고 그렇죠. 7000 시리즈 메인스트림도 나오고 경쟁이 될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이번에. 맞아요. 네. 경쟁 된다니까요. 가격만 내리면 가격만 경쟁 다 돼요. 가격을 확 내려주면 인텔은 가격 내릴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얼마든지. 네. 다른 비즈니스가 포트폴리오를 여러 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엔비디아가 GPU 가격 못 내리는 거예요. 왜? GPU만 하니까. 그렇죠. 가격 내리면 난 돈 얻어서 벌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다시 다 이어지네요. 인텔은 내릴 수 있어요. CPU 가격 올리면 돼요. CPU 가격 못 올려? 올릴 수 있어요. 이미 올렸잖아. 13세대. 네, 그렇죠. 그래놓고는 12세대도 얼마나 웃기냐면 12세대 가격 올릴 거야 라고 얘기해놓고 가격 내렸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12세대 가격 내릴 거라고. 내릴 수밖에 없다고. 5000 시리즈가 이렇게 잘 팔리는데 12세대 가격을 안 내린다고? 그럼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쵸, 네. 근데 그때 시그널이 인텔에서 12세대 가격 올릴 거라고 나왔어요. 맞아요. 근데 그게 전 내려간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내려갔잖아요. 2022년 돌아봤으니까 이제 2023년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이제 차세대 메인스트림 제품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이제 다시 고가 모델보다는 이제 더 많이 돈을 쓸 것 같긴 하거든요. 내년에도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저만의 생각이 아니고요. 이 시장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내년에도 그렇게 밝지 않다고 예상을 해요. 예. 그럼 소비자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종사하는 분 얘기하셨으니까. 많이 좀 사세요. 많이 좀 사시고 내년에는 그러니까 중가형 제품이 살만한 제품이 많이 있으니까 올해보다 혹시 올해에 어떤 지출 안 하셨던 분들이나 올해 좀 존버타셨던 분들은 네네. 내년에 중가 제품이 이제 포진을 하기 시작하면 잘 보시고 현명한 소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년에는 확실히 그러니까 적정한 가격대에 선택할 수 있는 제품은 올해보다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구매할 만한 환경은 올해보다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확실해요. 소비자 입장에서 올해보다는 내년이 구매할 만한 제품이 많고 이렇게 구매를 자극할 만한 요소가 많아요. 올해는
뭐가 그쵸. 없잖아요. 네. 왜냐하면 제품도 너무 늦게 나왔고 맞아요. 상반기에는 정체가 안 됐고 상반기에 또 그래픽 가격도 너무 비쌌고 이제 중반부 넘어서면서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여전히 가격은 비쌌고 게다가 좀 살려고 하니까 환율클이 맞았고 근데 내년에는 환율 영향도 지금보다 심할 것 같지 않고 제품도 이제 신제품 메인스트림 제품이 새로 나오니까 내년에는 좀 살만한 포트폴리오를 시장에서 많이 갖추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만약에 제품을 이렇게 올해는 혹시 구매 안 하셨다면 내년에는 뭐 필요하시다면 좋은 제품 구매하시면 괜찮을 것 같다. 컴퓨터 필요할 때 사는 게 최고예요. 가격 이런 거 네. 신경 쓰지 마시고 네. 제일 좋은 현명한 구매는 내가 필요할 때 사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꼼꼼하게 따져보는 게 중요한 것이지 제품 자체의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니까 지금 사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감회죠. 지난 2022년 돌아보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